자, 코스피 좀 큰 그림부터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큰 그림 상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외국인이 계속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이 하락이 촉발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큰 그림 상에서 여전히 외국인이 더 빠져나갈 거냐는 중요합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 다시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래도 지난번 바닥보다는 조금 높죠. 또 하나 큰 그림 상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는가, 1차 하락이 이 정도로 마무리되는 게 아닌가. 지난번 이렇게 마무리될 수도 있었는데 여기까지 1차 하락을 끌고 가면서 여기서 반등할 것인지 아니면은 좀 더 2500 아래로 한번 갔다가 조금 더 이어가서 이렇게 간 다음에 더 큰 반등이 나올 것인지, 그 여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들의 지금 나타나는 두 가지 패턴은, 현지점에서 지난번처럼 크게 반등할 거라 믿고 무리한 추가 매수를 하는 개미들이 일부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을 아예 매도해서 떠나고, 난 나스닥으로 가려한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는 사람이 있고, 뭐 나스닥 뭐 실적도 좋다는데 글로 가자. 물론 이제 무리한 1번도 좀 안 좋지만, 근데 2번은 상황에 따라서 최악이 될 수가 있죠. 물론 단기로는 나스닥이 더 건재할 수도 있는데 중장기적으로는 나스닥이 문제가 크게 생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스닥이 실적이 아무리 좋게 나왔어도요, 지금요 PER, PBR상 우리가 더 저평가입니다. 훨씬 저평가예요.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일단 5일선 회복한 후에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선에 딱 헤딩을 했죠. 11선 맞고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여기 21선까지라도 조금 더 반등을 이어갈 것인가, 그죠? 이어가실 것인가? 제발 좀 이어가 주시죠. 예. 그 여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웨인 선물이 4조 8천억 하방이 아직도 있고요. 롤오버를 감안해도 마이너스 4조 원가량 하방일 것 같고요. 지금 가장 안 좋은 거는, 아마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건가? 반등 기간 동안 웨인의 선물 매도가 누적입니다. 누적으로 늘어나진 않고 있다. 그러나 또 불행인 것은 줄어들지도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계속 유지하는 중에 있다. 하방 쌓여 있다. 만약에 더 반등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5조 원 이상으로 늘어나면은 그러면 조금 조심을 해야겠죠. 만기는 3월 둘째 주 목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폭이 이렇게 큰 지점에서는 5일선이 회복했을 때 원래는 좀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죠? 많이 그동안 인버스를 좀 많이 줄이고 반등을 노려보는 게 정석인데요. 외국인의 선물은 조금 마음에 걸린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투자 비중을 한 70에서 75% 가져가더라도 인버스를 한 25% 정도는 둬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 메인 선물 사방 그 처분 전까지는요. 요 정도 있으면은 오일선 다시 깨지면 한 10% 늘리면 충분히 대응이 되니까요. 그죠? 25%도 나쁠 것 같지도 않은데, 그냥 지금 한 30% 정도 들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스닥이 이번 하락을 추가로 촉발하게 한 나스닥이 기분 나쁘게 5일선을 깨졌는데 회복을 못했습니다. 5일선이 요날, 여기 5일선이거든요. 5일선 깨졌는데 금요일날 반등은 했는데 1.58% 했는데도 불구하고 5일선을 못 깼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스닥이 5일선이 작용하게 되면 여기 못 넘고 추가 하락해서 쌍바닥이든 아니면 이 하단 깨든 그렇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월요일부터 5일선을 회복해서 마감할 수가 있어요. 5일선은 21선하고 상승하게 되면 5일선하고 21선 같이 뚫게 되죠. 그죠? 같은 지점에 몰려 있어가지고 같이 뚫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조금은 나스닥이 5일선, 21선이라도 회복을 하게 되면은 조금 안심, 그나마. 그리고 우리 반등도 좀 더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외인들도 선물을 조금 하방을 처분하겠죠. 하방을 줄여가겠죠. 그렇게 되면 딱 좋은 모습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나스닥과 우리가 추가로 반등이 나온다고 칩시다. 근데도 외인 선물이 하방으로 쌓인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3월 두 번째 목요일 날 2월 말 3월 초에 다시 재하락하는 패턴을 염두에 두면서 반등에 참여해야겠죠. 그죠? 뭐 그때의 대응은 뭐 다른 건 없고요. 반등에 참여는 하는데 인버스를 뭐 줄여서, 인버스 한 20% 정도까지라도 줄여서 상승에 그 참여는 하는데, 5일선만 깨져도 바로 인버스를 늘려버리는 타이트한 대응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지난 금요일입니다만, 금요일날 드디어 삼성전자가 매수, 뭐 금액이 아주 크진 않습니다만 1위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하이닉스는 좀 계속 매수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외국인들이요. 외국인들 선물 곱버스를 조금 줄이네요. 많이 줄이네. 요것도 좀 투자 참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선물만 줄어들면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은행주도 요즘에 좀 많이 매수하고 있고, LG화학도 외국인 꾸준히 매수하고 있죠. 에너지 솔루션은 매도 크게 하다가 조금 매수하고 있는데, 이건 고평가니까 건들지 마십시오. LG 에너지 솔루션이요.
최근 5일간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 외국인 하이닉스 매수 좀 큽니다. 그 다음에 LG화학, 일주일, 5일간 한 기아 정도. 그냥 5일간을 봤을 때 NS는 엄청나게 매도했죠. 이제 상장하면서 외국인들. 외국인들 장난도 섞여 있는 것 같죠. 5일간 외국인 상이고요. 한 달간은 LG화학이 그렇게 한데, LG화학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화학으로 인한 실적 때문에 양호하긴 한데 그래도 뭐 다른 화학주에 비해서 아주 저평가는 아니다. 뭐 그 정도로 제가 판단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하고도 또 엮여서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외국인이 한 달간은 많이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하이닉스가 좀 눈에 띕니다. 한 달간도 매수 상이고 LG화학이 시총이 더 커가지고 사실은 퍼센트로 보면은 하이닉스 훨씬 많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반등이 또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은행주 여전히 금융주. 이거 왜 그러냐면 국채금리가 미국 채금리가 상승하면서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하락을 많이 한 셀트리온도 조금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하네요. 그리고 삼성전자도 한 달간으로는 그래도 매도 상위는 아니고 매수 상위로 랭크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그럼에도 분식 의혹이 있어서 저는 건들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물론 여기서 넘고 해서 반등이 또 크게 오기도 하는데 문제인 종목들이 반등 50%도 오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건드리지 말자.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이제는 조금 이제 반등을 이제 시작할 것 같습니다. 카카오 네이버도 많이 떨어져서 그동안 외국인 매도로 많이 떨어져가지고 외국인 매도 종목도 봐주시고 오랜만에 3개월, 6개월도 볼까요? 3개월 매수 상위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인. 매도 상위는 네이버, 카카오였는데 그거를 넘을 만큼 상장하면서 최근 LG 에너지솔루션 외국인이 대거 매도했다는 사실 조심하십시오. 이거 엄청난 고평가입니다. 말도 안 되는 고평가예요 지금. 크래프톤도 매수상에 들어있지만 크래프톤도 고평가. 이것도 좀 장난쳤죠. 그죠? 이것도 따상놀이 비슷한 거 하면서 장난친 것 같고요 예전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PER, PBR 밸류에이션을 알아야지. 외국인도 잠시 삐꾸하는 몇 개월 내에 삐끼하고 그 전에 많이 매도하다가 한 2, 3개월 매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더 털고 해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좀 전반적으로 PER, PBR을 조금 꿰차고 있어야 되는데 은행주들은 여전히 저평가 레벨이고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괜찮습니다. 아주 저평가는 아니지만 괜찮아요. 그죠? 그렇다고 뭐 저평가는 아니고 적정평가에서 약간 윗단 정도? 예. 6개월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매도상입니다. 예, 요건 알고 계시고 6개월로 봤을 때 삼성전자는 매도상이가 되겠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참. 어쨌든 삼성전자는 그나마 한 3, 4개월 전부터는 작년 말부터는 좀 매수로 전환했다는 거. 그 정도. 근데 또 최근 와서는 조금 더 매도고 하이닉스는 지금 계속 좀 매수 기조다. 작년 그래서 반등도 컸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들도 대충 봐주시고요. 1년간으로 치면 여전히 삼성전자가 이제 작년 초에 워낙 매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고 LG화학이 1년간으로는 매수 상위에 진입해 있습니다. 여기 하이닉스도 좀 작년 상반기 때는 팔았기 때문에 여기 둘 다 들어와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가 KB금융, 은행주, KB금융이 많이 들어와 있고 SK텔레콤도 의외로 1년간으로 보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당연히 은행주도 순이익이 지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치 투자자들은 관심을 무조건 가져야 되는데 근데 이제 딜레마죠. 이제 금융위기가 부동산 별로 언제 올 것이냐 하는 그런 약간 맞물림은 있겠습니다. 근데 외국인은 우호적이다 은행주에. 예. 그리고 사실 저평가도 맞고요. 예. 그리고 금리가 올라갈 거라 수혜를 볼 것도 그것도 맞습니다. 예. 삼성화재도 들어와 있네. 이것도 금리 올라가게 되면은 그저 좀 수혜인데 은행주보다는 조금 최근에 좀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오히려 회복한 구간이고 낙폭이 더 과대한 구간이고 더 저평가 구간이라서 반등 때 더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나스닥만 안 무너지면은 뭐 그렇게 될 거고요. 나스닥 무너지면은 좀 같이 지지분하겠죠. 나스닥 오히려 회복 못했고 더 고평가라는 점 감안하시고요. 자, 미국 나스닥 중에 제일 양호한 게 그나마 실적에서 양호한 게 이제 애플 정도인데 테슬라 그런 애들은 진짜 문제가 있고요. 그나마 애플이나 구글이 제일 양호한데 얘네들도 제가 12년부터 PER과 PBR을 보여드리겠습니다. PBR은 예전에 5였다가 지금 PBR은 30이고요. 근데 PBR은 상관없는 게 이제 PER만 괜찮으면 괜찮거든요. 근데 보세요. PER도 그걸 늘 알고 계세요. PER이 지금 아무리 좋아졌다고 해도 그리고 좀 더 낮아지고 한 20선이라고 해도 과거에 2014년도 이때가 금융위기 때가 아니잖아요. 문제가 없었을 때도 애플은 PER 11에 3.55인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25에 요번에 좀 좋아져서 한 20 정도까지 떨어지겠죠. 20에 38이다. 이게 과연 그나마 이거 저평가로 볼 수 있느냐? 그럼 PBR이 이렇게 높으면 이것도 조금은 더 감안해야 되고요. 스마트폰 출시 효과도 있는 것이고 그 양호한 애플조차 절대로 저평가로 볼 수가 없습니다. PR상으로 아주 고평가로 볼 수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하죠.